안녕하세요. 오늘 또 유튜브 시작합니다. 그 분양을 이제 분양도 하나의 업이죠. 업인데 이 업은 특수한 업이에요. 그 입문을 하고 보면 여러 업이 있는데 분양업 이러죠, 그죠? 분양업이 왜 필요할까요? 분양업은 흔히들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중고 건물, 그러니까 한번 팔렸던 건물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로 이제 하죠. 매매를 하지만은 이 새 건물들은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분양업체에서 분양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분양업체 그럴 때 분양업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업을 알아야 되겠죠. 이 분양업이 뭔지. 분양업은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매라는 말이랑 비슷할 수 있죠. 그죠? 제 매매랑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매매와 분양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거 매매는 이제 손님이 원하는 걸 사주는 걸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도 공인중개사들은 손님이 뭐 오피스텔 원하면 오피스텔 사주고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매매는 1대1 한 사람이 뭐 하나 이런. 그러니까 분양은 약간 개념이 틀려요. 분양은 대부분 신축을 이야기하죠. 새로 진 건물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양은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원하는 걸 싸주지만 사서 찾아주지만 분양업은 손님이 다른 걸 사러 가더라도 이쪽으로 와서 이걸 사게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죠. 손님이 어떤 걸 사러 왔든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단일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은 원하는 걸 아무거나 팔 수 있지만 분양업은 이제 단일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업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 분양업을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필요할까요? 분양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고 어디서 필요하냐? 이건 새 건물 파는 사람들이 본인이 건물 지어서 본인이 팔아도 되겠죠. 건물 짓는 사람이 예를 들면 빌라를 짓는다 치자고요. 빌라를 지면 빌라 짓는 사장님께서 팔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분양 사는 사람들을 두고 팔죠.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오피스텔을 지면 어떻게 돼요? 본인 직원들을 몇 명을 구해서 팔면 되겠죠. 또 상가 건물을 지어도 자기가 짓는 사람이 주변을 통해서 팔아도 되고 또는 직원을 구해서 부동산에 다닌다든가 해서 팔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럼 분양업, 즉 분양 대행사 이런 또는 분양업자를 불러서 팔까요? 그거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죠. 분양업도. 그래서 이 업에 들어온다는 거는 뭐예요? 결론은 남의 건물 또는 내 건물 어떻게 이거를 제3자한테 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일을 전문으로 해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새 부동산이죠. 그거를 또는 쪼개서 파는 거, 큰 땅덩어리를 쪼개서 파는 거, 이런 거를 분양이라 그래요. 분양은 큰 거를 하나씩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하나씩 파는 거를 분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 있는 걸 한 개 파는 건 매매가 돼요. 근데 큰 거 속에 여러 개를 하나씩 따로따로 팔아야 되는 거를 분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분양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건물 주인, 시행사에서 본인이 팔기에 힘든 거를 우리를 부르러요. 본인이 팔기 좋은 거를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수당을 줘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은 제일 힘든 게 그 본인이 팔기 힘든 걸 대리로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 입문하게 되면 건축주, 즉 건물 짓는 사람이 또는 시행사 이런 데서 짓는 사람들이 직접 팔아도 되는 거를 우리 분양업체를 불러서 또는 분양하는 사람을 불러서 팔기 때문에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문할 때 반드시
입문뿐만 아니라 이 업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분양을 하다 보면 가격 문제가 대두가 돼요. 분양 가격. 분양 가격 문제가 대두가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건물의 위치. 즉 분양 가격, 건물의 구조, 건물을 존재하는 위치. 이 세 개는 이 분양하면서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분양 가격이 비싸면 분양 가격이 비싸서 못 팔아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당신을 부른 겁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비싼 거를 팔 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조를 보면 예를 들면 주차장이 지하 한 6층, 5층 이렇게 좋게 밑에까지 쫙 파져 있으면 주차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분양하기 좋겠죠. 또 주차 출입로가 넓으면 더 분양하기 좋겠죠. 엘리베이터가 2대가 아니라 3대, 4대 이렇게 있으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아요. 근데 가보면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분양하는 사람은 부르죠. 좀 팔아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좋은 구조를 가졌다면 또 잘 팔려요. 마지막으로 위치죠. 역전 바로 앞에 사거리 코너에 그런 아주 옥 좋은 자리를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 지으면서 거의 팔려버려요.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굳이 분양팀 또는 분양하는 사람, 분양사들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팔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가 나쁘고 구조가 안 좋고 가격이 비싸고 이 세 개는 항상 따라다녀요. 분양에서 이 세 개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세 개가 다 좋으면 굳이 분양팀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는 거는 이 업이라는 거는 요 세 개를 극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 가격, 분양하는 건물의 구조, 분양하는 건물의 위치 이 세 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 업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설명을 해서 왜 비싼지를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옆 건물에 비해서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또 우리 같은 업체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팔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수당을 주고 또 자기도 마진이 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분양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 회사는 상당히 위험에 처해요. 흔히들 건물 몇 동 잘 짓다가도 한 동 지어서 못 팔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 주인은 몇 개 지은 거를 손해를 많이 보게 해요. 그 앞에 지은 것 때문에 마지막 못 팔게 되면 손해를 크죠. 그래서 부도가 쉽게 나요. 그래서 잘 팔면은 좋은데 못 팔았을 때는 크게 이제 금융위,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라든가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땅을 칠 때 들어간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분양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분양과 시행과는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건물을 잘 지어도 잘 못 팔리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안 팔리는 시기에 분양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조금 분양률이 저조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분양을 이제 이 업을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비싼 건 각오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은 가격을 분양해달라 할 때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가격을 약간 높여요. 그런 뭐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높아요. 그래야만이 우리한테 나가는 지출을 빼고도 자기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약간 비싼 거를 항상 감수를 해야 돼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걸 비싸다 그러고 항상 탓을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싼 거 주면 잘 팔 것 같죠. 잘 파는 사람은 가격 비싼 거를 잘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고수익이 돼요. 두 번째로는 이거 가격이 조금 싸다고 이제 하면 구조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가격은 좀 싼데 구조가 안 좋으면 역시 손님들은 자기 건물을 사는데 구조가 좀 좋아야 되겠죠. 기왕이면 주차장이 넓고
그럼 좋죠. 구조가 아주 좋으면은 또 가격이 조금 비싸도 잘 팔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옥상에 정원도 멋있고 테라스도 중간중간에 멋있게 나와 있고 막 이렇게 구조가 서비스 면적이 많고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비록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팔릴 수 있겠죠. 분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막 어떤 건물은 막 에어컨 놓을 자리도 없는 그런 건물도 있어요. 발코니도 없고 상가인데 어떻게 돼요? 예. 아주 그 구조가 외형이 유리로 마감된 것도 있고 뭐 대리석으로 마감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물들은 아예 바닥 마감이나 천정 마감을 안 해주고 분양하라는 데도 있어요. 중국은 나니까. 예. 이런 것도 있고. 즉 구조는 뭐 계단이 어떻게 돼요? 폭이 넓고 또 뭐 주차 진입로가 아주 넓고 이러면 또 좋죠. 주차장도 뭐 많이 밑에 지하 5층 뭐 6층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주 좋죠. 이렇게 구조가 좋으면 결론은 구조가 좋으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대부분이 좋은 것들은 쉽게 잘 팔리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분양업자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구조도 안 좋으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분양사들을 전문이라 그러고 부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치죠. 위치는 사거리 코너나 뭐 잘 보이거나 아주 광고성이 좋은 시야성이 좋은 이런 데 있다면은 또 뭐 약간의 구조가 나쁘거나 가격이 조금 올라도 비싸도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프로가 아니라도 좀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의 위치가 바깥에 보이지 않는 이면 도로에 있거나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 중간에 있거나 잘 안 보이거나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가 나빠도 본인이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니까 또 분양사를 불러요. 그러니까 분양사들을 부르는 즉 분양사들을 부르는 이유는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는 내지는 두 개 내지는 세 개 다가 안 좋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개 다가 좋으면 굳이 뭐 필요가 없죠. 우리 같은 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세 개 다 좋은 위치에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 업자들은 분양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업을 한다는 거는 분양 쪽에 뛰어들어온다는 거는 항상 어떤 불만을 가진 건물이에요. 불만이 있거나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거를 팔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분양을 하다 보면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결론은 그 계통에서 살아남고 전문가가 돼요. 분양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위치, 가격, 구조. 이거는 아주 꼭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분양에 뛰어들어오면은 근데 이 세 개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면 사실 이 계통이 버티기 힘들어요. 가격 싼 거 원하고 조금만 쌌으면 잘 팔릴 텐데 또 위치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위치는 좋은데 가격도 괜찮은데 구조가 이게 뭐 엘리베이터가 두 대는 있는데 그중 한 개는 침대 즉 베드가 들어가는 그런 침대용 엘리베이터면 뭐 위에 병원도 쉽게 들어올 텐데 사람 타는 것만 있어가지고 불편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위치적으로 이제 항상 다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 분양이라는 거는 이 셋 중에 한 개는 또는 두 개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분양사들을 불러서 전문가인 분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분양해 주세요라고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사람이 결론은 프로예요. 제가 오늘은 이 분양이 뭔지 또 분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그 중에서도 핵심을 요약하면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분양할 때는 꼭 극복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는 제가 이 한 개 한 개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이 세 개가 있다는 거. 분양 가격, 구조, 건물의 위치. 이거는
본인이 장점이 되든 단점이 되든 전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잘 이 세 개는 반드시 분양업을 하는 사람은 등에 반드시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짐처럼 어느 현장을 가도 이 세 개는 부딪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는 약간 근무 조금 하신 분들은 극복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걸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불만을 가지시면 이 업을 오래 못합니다.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약간 극복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분양이 어떤 건지 또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